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1월 6일이네요.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는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어떤 정부 문건이 하나 이제 노출이 됐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랄까 내부 의견 개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하는 용도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일단 했어요. 일단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토의용이다, 토의의 중이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이게 얼마만큼 채택이 됐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딴에하고의 고민이 이런 거겠구나. 이런 면에서 잘 안 풀릴 수도 있겠구나. 예. 그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안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예. 전쟁을 통해서 어렵사리 지금 만들어 놓은 그의 정권이잖아요. 그것이 전쟁이 끝나면은 바로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지금 거의 분명히 되고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내부의 분위기도 그렇고 전 세계의 분위기도 그렇고. 자, 그런 과정에서 그가 자리를 부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도 좀 그러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큰 벽에 좀 부딪혀 있다. 그 보고서에서 제안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가 크게 잘못됐다. 뭐냐? 국제적 여론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도 식민지 살이를 오래 했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가자지구와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같지요.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북한하고 현재는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약해졌을 때 요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 예, 요런 고민들도 이미 몇 번 들어갔을 텐데, 특히 한 10년 전에 북한이 되게 힘들었을 때, 우리 박근혜 정부 때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북한에서 난민이 많이 발생해서 뭐 북한을 통해서 넘어오고 이런 게 좀 있었죠. 북한이 엄청나게 약해졌을 때죠. 그때 우리도 비슷한 계획을 세웠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접한 것은 그제 주말에 디마크시 나우라는 채널에서 한 이스라엘 기자를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건 제가 몇 번째 소개해드린 채널이 되겠고요. 예. 자, 여기에서 소개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름이 유발 아브라함인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인권 활동가, 이자 기자이기도 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자로서 보도를 한 거예요. 기사를. 그게 2년이 돼서 이 현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지금 디마크시 나우는 미국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연락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인터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언론사를 인터넷으로 찾아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세상에 이론이 형성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진 방법이고 빠진 방식이고, 미국이 바이든이 계속 마음을 자꾸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똑같은 것이 우리 한반도에도 적용이 곧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서 가장 지금 소외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남북 문제거든요. 그 고삐가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뭐 굳이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빙빙 돌아서라도 말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사안이 가자 지구가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 수압이라는 거죠. 밀고 들어오는 힘. 결국 우리도 그게 적셔지게 될 거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왜곡돼 있고 생각이
즉 예를 들어서 뇌 한쪽 부분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반쪽 뇌로도 우리는 아무 탈이 없는 줄 알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반대편 내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전혀 신세계를 맛보게 되겠죠. 그런 예비적인 상황, 맛보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게 됐고, 이 기사입니다. 10월 30일자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언론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지는 요거보다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아요. 자, 이 대한민국이 뭐냐면은 플러스 972라고 돼 있는 게 이 인터넷 언론입니다. 이제 언론의 이름입니다. 보면 이제 거래 작성자가 유발로 돼 있죠. 아브라함으로 10월 31일 기사고 가다지고 모든 팔레스타인을 시나이 지역으로 몰아낸다. 정부의 토의용. 토의용인지 실제 하고 있는지는 토의해서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에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까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적용됐다. 네타냐후가 이것을 덥석 물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보면은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일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에. 여기 가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 보고서예요. 히브리어로 된 거 10페이지예요. 또한 이 기사에 가보면은 여기서 이것을 영어로 친절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10쪽짜리로.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렇게 꽃잎 모양 또는 별 모양으로 엮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인텔리전스 미니스트리라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정보부인데 실제로는 이제 모사드는 아니에요. 모사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독특한 나라지 않습니까? 주변에 위협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관련돼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서를 내고 취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그마한 부서예요. 보니까 우리 국회의라면 국회조사처 같은 그런 거라고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0쪽 보고서인데 날짜는 10월 13일이에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저기 하마스의 공격이 10월 7일 날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가 일주일도 안 돼서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나왔네요.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이때 발표를 한 거고 그 전에 준비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계속 경고한 것처럼 가자지구 내에 하마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공격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러 매를 맞았다. 이런 부분에도 약간 힘 실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봤을 때 간접적인 증거로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확신으로 바뀌게 되죠. 그 중간 단계쯤 된다고 봅니다. 저한테는. 자, 이것을 영어로 이제 영문으로 번역해 놓은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이 보고서가 10쪽짜리인데 세 가지 방안 정도를 소개를 합니다. 가자지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기회에 그 중에서 결론 한 가지 방안을 추천을 합니다. 이 세 개를 다 들여다 보면은 이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줘요. 자, 그 중에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목에서 뽑은 것은 220만, 여기서 22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220만의 팔레스타인을 전부 다 이주시켜라. 가자지구에서 전부 다 도망가게 해서 피난민으로 만든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예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북부, 즉 그 말은 가자지구에서 나오면 바로 남쪽, 가자지구의 남쪽은 이집트와 경계선이거든요. 거기 가서 조금 더 움직이게 해서 거기서 처음에는 피난촌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제2의 가자지구를 가자 정착지를 거기서 만들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내자. 그리고 그 가자지구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착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바꾼다. 그래야지만 하마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그렇게 이룰래? 왜 그게 그 방식이 최고일까? 이런 이야기를 이 보고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역학관계도 있잖아요. 자, 그 시나이 반도를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이집트 땅이에요. 반도라고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왼쪽에도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거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도 뭐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이집트고 오른쪽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가자 지구는 저 북쪽에 있죠. 이게 넓은 땅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막이에요.
사막이고 저 지중해 면한 저 지역만 조금 사람이 살만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가까운 쪽인 것 같아요. 북부 쪽에다가 텐트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처음에 70몇만 명이 이렇게 이사 와서 가자지구가 시작된 거잖아요. 강제 이주를 시켰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만들면서 그걸 다시 한번 지금 시나이 반도로 옮기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거예요. 네.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75년 동안 이스라엘에 복속되지 않고 자기 나라만을 원하는 그 마음하고 세대가 지금 두 세대가 두 세대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나게 상치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전 세계 여론이 귀를 닫고 있다. 세상의 모든 여론을 우리 이스라엘과 나토 국가들과 특히 미국이 하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세상에 아무 목소리도 안 들린다. 이런 전제가 필요한 계획이에요. 이것이 이것은 뭐냐? 즉 이스라엘 최상층부에 상당히 닫혀 있는 시각, 왜곡되어 있는 시각, 넓지 않고 좁혀져 있는 생각.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렇게 밀어붙이면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갖다가 사람의 형상을 한 동물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죽여 없애버려야 될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계획이에요. 예. 자, 그 말은 우리 남북관계 해결도 이런 국제적 시선이 투영되는 순간이 언젠가 올 것 같다. 우리 내부에서는 안 된다. 정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뇌에 각각 반쪽을 잘라놓고 살잖아요. 이런 외부의 시선이 투영될 때 반대쪽 뇌가 살아나는 거죠.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그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 언제 우리한테 올 것인가. 그리고 내부에 있던 복받침 거기하고 서로 맞잡아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 간의 거래라는 거고 이들은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거래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죠. 하마스는 이 타이밍을 보고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이걸 몇 번 관련해서 계속 내용을 다루면서 보니까 더더욱 하마스가 이 시점을 선택한 이유 상당히 절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값에 희생을 치를 바에 하는 가장 적은 희생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들의 독립이죠. 그들만의 나라.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도 지금 깔려 있어요. 미국만 도와주면 전 세계 여론을 도배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아마 그게 사실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 변곡점에 들어섰다. 여론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획을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봐서는 얘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자, 단계적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가자 북부 지역 시민들을 남쪽으로 소개해라, 이동해라. 이거 이미 했죠. 100만 명인가 뭐 이동해라. 양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계속 폭격한다. 즉 밑쪽을 밀어붙인다는 거야. 이쪽을 겁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마스를 떼어놓고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북부로부터 시작해서 전 지역을 공격이죠. 지금 공격 초기에 있죠. 지금 이 두 번째 줄의 상황이에요. 가자 진공을 합니다. 그 다음 전 지역을 장악해 간다. 여기 지하 요새를 장악해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보고서에. 그만큼 난관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자 지구의 중부와 북부의 경계선점에 있는 그 병원 폭격에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죠. 그때 여러 그 지역의 보도들을 보면은 학교, 병원의 폭격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이것은 그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마스와 분리시켜서 일반 시민들이 남쪽으로 계속 도망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남쪽으로 계속 밀려가게 되면 어떡하느냐? 거기다 전기도 끊었죠. 의약품도 끊었죠. 연료도 끊었죠. 다 끊었죠. 여기서 그럼 이스라엘이 그 다음 하려고 했던 행동이 뭐였겠느냐? 남쪽으로 가는 통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는 도저히 인간이 살 데가 못 된다. 나는 내 애기들도 지켜야 되고 내 마누라는 배가 불러서 곧 출산을 하게 된다. 예? 우리 집 노인네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 먹던 약을 지금 더 이상 처방을 못 받는데 약이 없어서 난 죽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남쪽에 문만 열리면 물 밀듯이 이집트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맞아요, 이 계획이랑. 근데 그게 신속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걸림돌 생기죠.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피난민들을 하마스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하고, 그래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난 가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안 가기도 했죠. 지금 몇십만 명도 지금 피난을 간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자지구에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는 거죠. 뭐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보기 힘들 정도로 학교고 병원이고 다 폭격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70몇 년 사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냥 정이 떨어지게, 더 이상 여기 돌아보기도 싫게, 새로운 땅을 찾아서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그 과정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게, 공격을 너무 세게 하면 상대방에 대한 정오심보다 이게 내 운명인갑다, 이건 천벌이구나, 하늘의 벌이구나, 내가 내 갈 길 찾아야지, 이 정도급이면은 하늘의 재앙이다. 누굴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수준까지 몰아붙인다라는 부분이 깔려 있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 반대 여론을 들끓게 만드는 이스라엘군의 행동과 비슷해요, 되게. 그래서 그냥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고, 너 여기 살아라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우르르 그냥 가서 살게. 그리고 하마스는 딱 분리한 다음에 완전히 요절을 낸다. 이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선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 공작이 좀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비인도적 민간인 공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격하고, 병원 공격하고, 또 전기, 수도, 뭐 인터넷은 당연한 것이고, 연료 다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이 채택됐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천재지변이다. 더 이상 이 땅은 황폐해서 우리가 더 살 수 없는 땅이다. 그걸 이스라엘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상관없다. 덧정이 없다. 그랬을 때 주변의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그걸 도와주는 모양을 연출한다. 가서 구호식품도 나눠주고, 왜 우리 수제 같은 거 나면 구호 패키지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시나이 반도, 즉 이집트만 딱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가자 지역을 벗어나게만 하면 인생이 이제는 살겠구나. 내가 내 자식들이 안전하고 우리 부모들이 안전하겠구나. 먹을 밥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도와준다, 형제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자 지역에서 다 몰아낸다. 이게 이스라엘 작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까지 언급드린 내용으로만까지만 봐서는 그 보고서는 상당 부분 채택이 됐다. 채택이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의심스러워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볼까요, 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전 세계 여론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요 전 슬라이드까지는 그대로 했어요, 지금. 제가 관측하기에는. 근데 전 세계 여론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형성을 막아야 된다. 그에 대한 어떤 명분은 뭐냐? 시나이로 피난하는 것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인도적 방법이다. 요 이야기까지는 아직 이스라엘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못했죠. 왜? 부정적 여론이 너무 많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이 부정적 여론이 이렇게 형성된 상태에서 전 세계가 시위로 들끓고 있지만,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자지구를 벗어나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가는 것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우리는 하마스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꼭지점을 돌지를 못한 거죠. 예. 그것은 저는 SNS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의 영향이라고 보고요. 많은 독립 언론, 오늘 말씀드린 뭐 디마크시 나우나 아까 뭐 이스라엘 에이브라함이었던 그 이스라엘 언론인 이 나라 사람 다 고립돼서 묻혀졌을 사람들이에요. 각자 한두 명, 두세 명 그들의 목소리가 지금 이어져서 저 같은 사람도 든다라고 또 여러분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 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류 언론, 주류 매체들도 어느 정도는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로 피난시킨다는 이야기가 아직 못 나왔죠. 왜? 이거는 미국도 오케이를 해야 되고 이집트도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로 못 넘어갔어요. 실패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이집트를 압박해야 된다. 미국이 이집트를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제 관계 개선이 된 나라란 말이에요. 관계 정상화가 됐잖아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그걸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또 그리고 지금 난민들이 아주 많이 나올 텐데 이걸 이집트가 다 안아라? 어렵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중동에서 피난민이 발생을 하면 유럽으로 많이 가요. 지중해를 건너서. 그래서 그 가까운데 그리스, 스페인은 옛날에 이슬람에 의해서 오랫동안 정복됐던 나라이기도 해요. 그 밑에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그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 이런 곳은 가까워서 그런 것 같고. 자, 여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요 여론전에서 밀렸다는 거예요. 여론전에서 지금. 이게 여론전을 보고 미국은 발을 뺐고 이스라엘은 지금 엉거주춤해져 있는 거예요. 네타냐후 계획대로 안 된 겁니다. 지금 네타냐후 상당히 힘들어요. 자, 체계적 준비를 한 흔적이 보여요. 여기 보면은 아까 Ministry of Defense, Ministry of Intelligence라는 조그만 기관에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한 달쯤 전에 외부 용역을 준 거를 기초로 해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용역을 누구한테 줬느냐? 미스가브 연구소라는 곳에 줬는데, 이거는 약간은 이 표현된 걸로 보면은 이제 약간 우익 성향의 연구소고, 연구소장도 지금 리쿠드당, 지금 이제 네타냐후의 당 소속이기도 하고, 또 뭐 국가 안전보장위원회 위원장 이런 또 출신이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도 리쿠드당도 내에서도 이런 것이 공유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즉 이것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됐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진짜 궁금한 것은 이 언론에서는 좀 이 보도에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지만 지금 이 보고서가 Ministry of Intelligence에서 나온 게 10월 13일자예요. 근데 그 한 달쯤 전에 보고서 용역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날짜를 곱씹어 보면은 하마스 공격 전에 이미 미스가브 연구소에 이 용역이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까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돼요. 한 달이 어디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한 달 전인지를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리쿠드당하고 조율된 흔적도 있고 이게 체계적인 준비를 한 것이다. 논리 개발. 이런 이제 냄새가 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자료가 유출된 것이 리쿠드 당에서 여론을 한번 반응을 보려고 일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저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다 몰아내고 저기에다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리고 원천적인 해결 방안 하마스 문제. 지금 바깥 세상에는 뭡니까?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형성시키는 것이 원천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뭐냐?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착촌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을 만들면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형성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믿는 세력이 분명히 있겠죠. 그 세력들이 돌려보던 거예요.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러다 거기서 유출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이 세계적 여론이 따라와 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큰 이제 초대형 실패가 난 것이죠. 지금 초대형 실패. 그 말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집트가 반대를 했어요. 예. 이집트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통로 열지 않는다. 그거는 보도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집트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거꾸로. 핵심에 대해서. 아마 미국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문 못 연다. 이야기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 된다면, 난민을 우리한테 강제라도 보내게 된다면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깨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요. 그랬고 초기에 지금 미국 반대하고 있어요. 그건 그제 보도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반대 아니었어요.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인도적 통로를 언급했어요. 휴메니테리안 코리도라는 거. 코리도 하면 복도잖아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이야기한 가자 지구에서 거기 있는 200만 명의 민간인을, 팔레스타인인들을 안전하게 시나이 반도로 이동시키는 그 절차, 그 과정, 그 루트를 인도적 통로라고 언급한 거예요. 그걸 언급 여러 차례 했거든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간접적인 증거예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정책으로 채택됐다는 것을 미국도 지지했잖아요, 언급하면서. 그런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거기서 발을 뺐고 결국에는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을 이동시키는 것을 피난민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엊그제.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모르니까 뜬금없죠. 그것은 그 사전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집트나 미국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타냐후의 머릿속에도 이게 돼야 되는데 왜? 그게 핵심이니까.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는 거. 한 일주일, 2주일간의 여론이 반대쪽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집트의 말은 힘을 얻게 됐고 결국은 미국도 동조하게 됐다. 그거는 주변 국가에서, 주변 이슬람 형제 국가에서 이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절대 양용할 수 없다. 너희들은 전쟁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게다가 하마스가 지금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험악하게 이스라엘군이 했음에도 이거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민간인들을 살상시키는 게 다분한 의도가 뒤에 있다는 것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팔레스타인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인도주의적 압박으로 이집트를 설득해 줘야 된다. 뭐 다른 이제 콩고물을 좀 주면서 이집트야 저기 어쩔 수 없이 난민이 생기는 거니까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걸 네가 뭐 내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명분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길을 터줘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지금 뭐 블링컨이 매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또 돌아다니고 있죠. 그것을 그런 분위기를 동조하게 해줘라. 그래서 이집트만의 부담이 아니라 이슬람 형제의 사랑으로 그런 이주가 발생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줘라. 세계 여론에 그렇게 홍보를 하게 해줘라. 그럼 하마스의 악랄함이 계속 강조돼야 되죠. 이건 인간의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초창기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애니멀 휴먼이라고. 휴먼 애니멀이라고. 그리고 바이든도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갖고도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서도 하마스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이 목이 잘린 채로 죽었다. 사진을 봤다. 그 뒤에 부인했죠. 바로 백악관에서 본 적 없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공격이 합리화되는 거죠. 그리고 여론이 몰아갔어야 되죠. 그 사이에 미국이 열심히 일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나토도 열심히 일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옛날처럼 블링컨 형님 모셨습니까? 뭐 미국의 뜻대로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의 원조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이슬람이 사람 200만 명을 겁줘서 그 가운데 수많은 희생이 발생하면서 이미 한 10,000명 정도 사망을 했겠죠. 그것을 주변에 있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형제 사랑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시킨다? 이게 뭐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고 실제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참 커요. 그걸 우리 한반도에 다시 투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되어 왔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옳고 그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국제적인 전장에서. 민간인 60만 명이 사망했던 이라크 진공작전. 미국에. 그거 뭡니까?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그래서 쳐들어간 거잖아요. 살상 무기 안 나왔죠. 6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 세계 여론은 거기에 대해서 등졌죠. 모르죠. 네. 지금 10,000명밖에 안 죽었는데 그게 따지면 60만 대 10,000명인데 지금 세계 여론은 이렇잖아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의외인 사건이에요. 이집트.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런 계획을 짰던 겁니다. 왜? 이게 당연했으니까. 수십 년간. 즉 팔레스타인이 이런 처지가 된 75년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결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봐라. 시리아, 아프간,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다.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 이 과정에 동참하면 끝이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잖아요. 미국을 위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가들이 이렇게 행동해 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죠. 네. 자, 그 외에 다른 아이디어들이 어떤 게 있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재밌습니다. 예. 웨스트뱅크에는 지금 파타당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고, 원래는 아마 가자도 같이 하려고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오토리티라는 국가 비슷한 조직이 있어요. 저기 대통령도 있고 뭐 지도자도 있고, 저기가 현재로서는 팔레스타인의 대외적인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사실 그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위성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군사권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괴뢰 정부 비슷한 거죠. 그거를 바로 이스라엘이 다 통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되면은 그게 이제 파타당이 하는 건데, 파타당으로 하여금 하마스를 제거한 후에 가자를 통치하게 할까? 근데 그건 좀 안 될 것 같다. 왜냐, 오히려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이 촉진될 우려가 있다. 왜냐, 잘못하면은 지금은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쪽은 하마스, 저쪽은 이제 팔레스타인 오토리티 안 맞을 이유는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걸 하나로 해놨다. 하마스만 싹 제거해내면 그럼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훨씬 세다. 그리고 웨스트뱅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복합적인 체제에, 괴뢰 체제에 억눌려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자 지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마스 사상 큰, 팔레스타인 사상 가장 큰 승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1,000몇백 명 살해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체 웨스트뱅크 지역이 이쪽으로 갑자기 동화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이 그대로 있으면 레바논의 헤즈볼라랑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게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건 아까 이제 파타당이 오게 되더라도 그 이야기가 같이 이제 성립이 되겠죠. 내부에는 하마스의 후속 세력들, 그리고 위에는 헤즈볼라의 세력들, 그리고 저 멀리 이란의 영향에 의해서 오히려 팔레스타인 전체가 웨스트뱅크 전체도 강성으로 돌변할 수 있다. 독립국가를 원하면서 이걸 우려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자 지구도 웨스트뱅크를 통치하는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 예전에도 가자 지구를 군사적으로 오랫동안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비난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여론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여기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인륜적 기준,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 공평함의 기준, 마땅함의 기준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철학도 이게 없어요. 그 어떤 고매한 뭐 뭐 이론도 없어요. 그죠?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어요. 이게 아주 드문 일이죠. 마땅함, 옳고 그름, 인간이 느끼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전 세계로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지금 미국이 밀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런
꼼꼼한 고민을 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심성에 옳지 않다 이거는. 자, 그리고 어떤 이제 고민을 또 했느냐면 하마스를 그러면 웨스트뱅크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220만에 전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마스만 제거를 하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뿌리를 두고 있는 조직이니까. 그렇지만 그걸 단순 대체를 한다. 어떻게 되겠느냐? 더 극단적 세력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예. 하마스라는 존재는 그게 항상 있는 존재예요. 하마스를 없애면 다른 이름을 가진 다른 조직이 또 나오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은 그런 지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5년 동안 그렇다. 그 이스라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표현으로. 그럼 어떡하냐 이걸. 예? 웨스트뱅크는 붙이지도 못하고 가자 지구는 하마스를 잘라내면은 또 다른 머리가 또 더 강한 머리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악독한 머리가 또 금방 쑥 솟아날 텐데 220만을 다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사상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호기심 가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사상적으로 개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쓰는 줄 아세요? 하마스의 영향을 받은 하마스를 잘라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이스라엘적으로.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디나치피케이션이라고 했어요. 즉 이 말은 나치화되는 것을 거꾸로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치라는 표현을 진짜 안 좋아하겠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확대 재생산되는 거, 그 저항의 기운이, 독립을 원하는 그 기운이, 그걸 나치피케이션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과정을 해소를 시키려면 학교 교과 과정을 정확해서 애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부터 다르게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한테 낯설지 않죠.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 살이할 때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했던 바로 그런 정책입니다. 우리말 못 쓰게 하고 우리 글 못 쓰게 하고 학교 교육을 선진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우리한테 그 당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서울에는 제국대학을 만들었죠. 그게 지금 현재 서울대학의 전신이죠. 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우수한 인재를 가진 애한테 서양 교육의 기회를 다 주면서 그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관료들 양성하는 거. 우리가 아직도 그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 대표적인 그거죠. 경성 제국대학의 후손들이고 역사학자들, 우리나라 사회를 주름 잡았던 일본이 떠나고 나서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 자리에 또아리를 털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했던 그들이 이런 과정의 산물들이에요. 디나치피케이션 이스라엘 이야기로 하자면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교과 과정을 장악하기도 어렵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경험하고 상당히 비슷한 걸 느끼게 돼요. 여기도 이스라엘도 그러겠죠. 세계 최고 수준의 교과 과정을 제공하겠죠. 그렇지만 그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그런 논리가 바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는 그 논리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 근대화 시켜서 우리가 근대화라는 의미가 뭡니까? 인간의 자유가 확장되고 사고가 확장되면서 그게 기본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일본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켰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20만을 이주시키고 거기에 정착촌을 만드는 게 최고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 220만이 이집트로 넘어가는 과정을 손을 치면서 박수를 치고 지원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한테 그런 위험 요소가 제거되는 거다. 이스라엘.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은 실패로 갈 확률이 높아졌는데, 자, 이것은 네타냐후의 큰 실패죠. 큰 실패고, 미국은 처음에는 이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가 하마스의 공격이라는 부분을 뒤통수 크게 맞은 다음에는 다시 미국이 이때까지 해오던 원론적인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행복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다. 이런 원론적인 언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내년 선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의 적극 지지로 돌아섰죠. 네. 그러다가 딱 한 일주일 만에 전 세계 여론이 악화되면서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휴메니테리안 코리도, 즉 이집트로 200만 명을 초기하는 거, 220만 명을 이동시키는 거, 피난민으로,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바이든과 네타냐후의 관계는 엄청 까칠하다. 그래서 지금 국무장관인 블링컨이 아랍을 한 번 더 돌고 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즉 네타냐후 개혁은 완전히 벌써 두 바퀴째 도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 동력을 잃었다. 결국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완고한 네타냐후를 물러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미국에게도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고,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쭉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그런 게 동의가 되실 거예요. 이제는 이때까지 네타냐후 개전 후 한 달 정도 됐는데 개전 후 네타냐후에 끌려가던 미국이 이제는 네타냐후를 밀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번에 블링컨이 한 바퀴 돌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게 되고 그 리쿠드당도 끝나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미국의 엄청난 패배예요. 그 과정에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추진하는 쪽으로 돌아서야 될 거예요. 더 배신감을 느끼겠죠, 이스라엘은. 그게 이스라엘한테 손해가 될 거예요. 왜? 잠시라도 네타냐후라는 정치가가 했던 시도로 전 세계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진짜 받아야 될 거예요.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구도가 형성이 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강대국이 다 돌아섰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를 존속하는 것에 만족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그게 눈에 보듯 불보듯 뻔한 부분이 돼요. 네타냐후한테는. 자, 이게 끝나면 그는 바로 실권하게 될 거예요. 감옥 갈지도 몰라요. 뭐 부정비리 사건이 연루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타냐후가 어떤 골기를 부릴 수가 있다.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판을 더 키워서 하마스에 공격 때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끌려 들어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큰 가능성으로. 예.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네타냐후 그리고 전 세계에. 그 결과가 오늘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세계적 기준을 들여미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게 될 겁니다. 세계의 시선이. 사실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뇌의 절반이 닫혀 있잖아요. 포장지에 씌워져 있잖아요. 햇빛을 못 보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